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험과 금융을 이야기하는 자리 보금자리입니다. 보험사들이 앞다퉈서 유병자 보험으로 불리고 있는 간편심사보험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보험 가입이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편심사보험이 고령화 시대에 맞는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만큼 보장 범위와 가입 대상자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금자리에서는 좀 더 새로워진 간편심사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건강해지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뇌졸중까지 보장하는 간편심사보험의 다양한 특징, 그리고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장으로서 든든하게 뭔가 이렇게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으니까 네네. 아마 이렇게 처리 드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지금 보험에 관련돼서 지금 본인의 보험을 좀 한번 분석을 해달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이제 15년에 지금 가입을 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10억 원에. 이것도 참 내가 지인분과의 관계 때문에. 이야, 대단합니다. 종신보험인데 그분이 저한테 너무 좀 약간 푸시를 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보장 내용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이야. 근데 하나가 대단해. 이거 지금 5억인가? 월에 5억인가 얼마 6억짜리가 하나 있었고 하나가 10억짜리였는데 이 월 보험료가 거의 357만 원이에요. 월 보험료가. 이때는 제가 이제 총각되니까 요거는 제가 그냥 적금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정도라도 들면 술값으로 덜 쓰겠지. 사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돈이 없어요. 여기 내야 되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약간 부담으로 오는 게 가정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가정에 들어가는 생활비도 다 제하면서 이걸 기본적으로 꼬박꼬박 빠져나가잖아요. 예. 벌써 제가 2년 정도 부었어요. 2년 보험료는 한 8천, 9천 정도 되더라고요. 네. 도대체 이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요, 지인으로서. 귀를 좀 두껍게 만드는 그런 어떤 치료 방법이 없나요? 아니, 근데 나는 이 보험을 들 때, 물론 그분과의 그 관계도 있었지만, 변액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후를 좀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내가 지금 혼자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2년 전에는 언제 결혼할지에 대해서 막연했고 이렇게 혼자 살다 보면 내가 늙어 죽을 수도 있으니 그때 생각은 뭔가 이렇게 뭔가를 좀 든든하게 안전성을 확보해 놓자라는 차원에서 10억을 10년을 붓고 나면 그 이후에 이게 그 연금으로 전환이 돼서 나오고 뭐 이거 조건들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0년을 붓기는 쉽지는 않지만 내가 이제 어차피 이거 붙는 거는 좀 아껴서 적금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적금을 잘 안 하니까 적금 개념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거에 이제 제가 큰 결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10년인데 지금 한 2년 전에 2년 했어요. 8년이나 남았어요, 아직. 근데 제가 이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어요. 2년 정도 붙고 나면 그때는 홀딩을 할 수가 있대요. 그 조건 중에. 홀딩을 할 수가 있고 지금까지 부은 거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다시 이어서 추가적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조건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들으신 것 같긴 해요. 그건 좀 꼼꼼하게 들었어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보험인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신보험이고요. 저는 근데 이제 금액을 처음 봤을 때 아까 그 이제 10억 정도의 투자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10억을 하는 줄 알고 보상 심리로 10억은 채우자. 6억 별로야. 뭐 약해. 10억 정도에. 6억은 그때 한 달에 보험료 한 200 정도 됐어요. 안 된다. 이거는 모자라다. 안 돼. 4억이 모자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변액에 투자가 되는 종신보험입니다.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인데 동일한 10억의 사망 보장을 준비하는 금리형 종신보험이라고 한다면 이거보다는 한 10%, 20% 정도 보험료는 비쌌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은 상대적으로 그런 금리형 종신보험보다는 조금 저렴하다. 하지만 이게 투자의 성과에 따라서 환급률도 달라질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까 기대하신 것처럼 나중에 10년 후에 연금이 안 될 수도 있다. 아, 진짜요? 네. 진짠가요? 네. 그러니까 연금이 안 된다는 건 아예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과가 좋지 않다면 적립금이 그렇게 기대만큼 올라와 있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10년간 부은 그 원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만 계속 났다고 한다면 10년 이후에 사망보험금 10억은 유지가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그 연금 재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립금은
굉장히 작아질 수가 있다. 그럼 난 죽어야 돼요. 연 한 4,30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되는 이게. 보험이세요. 네네. 10억 보장을 위해서 10년 동안 4억 3천 정도를 납부를 하시는 게 되고요. 원금이. 네. 그리고 이제 가입 후에 2년이 지나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이 보험이 유지될 수 있는 월대책 공제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통신보험은 대부분 이제 있는 기능인데 네. 기존에 내가 그동안 보험료를 네. 내놓은 게 있고 네. 여기에서 내가 더 이상 내지를 않아도 네. 매달 여기에서 소멸되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 보험료를 기존에 내가 넣어놓은 네. 그 보험료에서 일부 제하면서 네. 유지를 시켜주는 기능인 거죠. 하지만 이 보험을 10억 보장을 종신토록 유지를 하려면 결국에는 120회 납부를 해야 되는 다 해주셔야 예,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네네. 저한테 유리하게 좀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중간적으로 딱 요거를 납입하는 거를 약간 제한을 하고 네. 이걸 좀 융통하거나 네. 어떻게 써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갔을 때 썸을 보면 네. 내가 이득이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120회를 다 내야지만 이득인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투자 상품이세요. 변액 상품은 채권과 주식에 투자되는 투자 상품인데 네. 투자 상품은 당연히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시황이 좋지를 않으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2015년도에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면 네.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한 4% 이상의 수익이 나와야 이 상품의 내 적립금이, 내 원금이 유지가 아마 되실 거예요. 네. 근데 요즘 시장이 아시겠지만 저금리 지금 안 좋잖아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돈은 한 50%에서 70%의 돈은 채권에 투자가 될 거고요. 나머지 20, 30% 정도 되는 돈만이 주식에 투자가 되는데 두 개가 합쳐져서 연 4%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내주지 않는다면 내 원금 손실의 위험도 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제 가장으로서 네. 요 질병에 관련된 건 한번 하고 보장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지진과 화재로 인한 피해가 잦았었습니다. 불가피한 자연재해로부터 사람들의 부주의로 일어난 인재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여기서 화재보험이란 주택이나 건물 등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재산이 피해를 입거나 주변으로 불이 번져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보장을 말합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화재보험 총 가입자 수는 지난 2009년에는 16만 7,643명이었지만 2013년에는 20만 9,118명으로 5년 동안 4만 1,485명이 증가했는데요.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단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그 보장 영역이 좁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15년에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가 있죠. 이 아파트는 단체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단체 화재보험은 건물 자체에 대한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필요한 가구나 집기 등에 관한 보상은 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단체 화재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운데요. 이처럼 단체 화재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은 개인 화재보험을 통해 좀 더 폭넓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 화재보험은 재산 피해 보상부터 건물 복구 비용 등 다양한 보장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건물주의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손상된 건물 및 가재에 대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4일 이상 주택에 거주하지 못할 경우 숙박비와 식비를 제장 90일까지 보상해 줍니다. 그리고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 6대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고장 수리 비용 역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 중 건물의 화재나 누수 같은 사고로 인해 세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물주는 임대인 배상 책임을 통해 법적 배상 책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건물주의 주택이 화재나 폭발 파열로 인해 세입자가 거주할 수 없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임대료 손실 역시 보장을 해줍니다.
자연재해부터 인재사고 등 순식간에 벌어지는 재난을 막을 수는 없지만 미리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생활의 안식처이자 쉼터인 우리 집을 지키는 방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